안녕하세요. 8월 영종도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정찬규 기자님. 네. 오늘 옷이 아주 예뻐요. 아, 예. 저번에도 입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8월은 좀 이렇게 시원한 여름이 상징적으로 좀 의상에서 나타났으면 해가지고 특별히 입고 왔습니다. 묘한 게요. 며칠 전 1부하고 2부하고 똑같은 옷들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입고 오셨네요.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입고 오라고 해서 좀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재성 개그. 네, 저희가 2부에서는 1부와의 달리 1부에서는 뉴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2부는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컵에 임시로 재미없으면 큰일 재밌어야 돼. 컵에 임시로 가까이. 먼저 신철 씨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다 이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8월 이게 막 장마도 있고 뭐 안 좋은 소식도 많은데 그래도 휴가 기간이라서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힐링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영화 애월이라는 우리나라 영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개봉했을 때는 뭐 극장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1,000몇 명 봤다고 하는데 하여간 잠깐 제가 여기서 네네. 끼워서 오늘 얘기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영화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애월 안 가보셨구나 한 번도. 못 갔죠. 저 네. 비행기 안 타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이게 뭐 휴가 기간이라는 게 참 가도 지치고 사실 안 가도 지치긴 하는데 그래서 신경 쓸 것이 너무 많고 하는데 이제 애월이라는데 제주도에 애월이라는 데가 해안도로가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서 이제 카페들, 호텔들 이렇게 쭉 차 타고 지나가면 그런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무슨 관광 코스가 아니라 진짜 느리게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선도 좀 느리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애월이라는 장소에서 무슨 칼싸움을 하고 유혈이 낭자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 막 바다가 막 펼쳐진 데에서 그래서 줄거리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룹 사운드의 기타리스트가 남자 주인공인데 이 남자 주인공과 가장 친했던 친구가 3년 전에 애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었죠. 근데 그 여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노래 안 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평범한 삶을 살기 전에 한 달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애월에 사고를 당한 거고 그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던 그 여자는 그 남자친구가 죽은 애월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친구가 죽었을 때 그걸 이제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3년 만에 이 남자 주인공 죽은 남자랑도 아주 친했고 여자친구랑도 이제 그 전부터 아주 같이 친했던 사이인데 거기에 찾아와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애정선도 아니고 근데 우정만 있는 것도 애매한 관계를 미묘한 걸 표현을 잘 했다고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그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남자 주인공도 사실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게 많고 자기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좀 느리게 이제 뭐 보여준다 그런데 그래도 주인공은 애월이죠.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좀 큰 화면으로 보면 더 멋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내용이라든 대사가 좀 조금 멍성하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풍광을 보신다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화의 핵심은 실제성입니다. 뭐냐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술 먹던 그 카페가 있어요. 매기의 추억이라는 카페가 실제 있고 SNS에 매기의 추억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그 매기의 추억에 운영하신 사장님의 삶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가게의 사장님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꼭 진짜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죠. 그 매기 추억의 사장님의 삶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그 영화에서의 사장과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매치시킨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낚시와 이거 이렇게 네,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보셔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영업 중이신 거죠? 네. 계속 그렇지 않고. 제가 어제도 확인했으니까 영업 중이실 겁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날씨에 사람들이 감정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영화에서도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쓰여요.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주인공들의 감정이 막 고조될 때 폭풍 맞힌다든지 이런 게 흔히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정석적으로 감정의 동요와 날씨를 아주 잘 매치시킨 영화는 뭐가 있냐면 레베카라는 거기 1940년도 영화인데 공짜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는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눌 때는 프랑스의 해변가예요. 아주 이제 화창한. 근데 둘이 결혼을 해서 그 대궐 같은 게 살면서 막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마지막 폭발할 때는 폭풍과 쳐요. 그러니까 아주 정석적인 날씨를 이용한 영화를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석적인 것만이 아니라 변칙적일 때 또 굉장히 이렇게 쇼킹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그런 영화가 냐면 2018년에 개봉한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공포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아주 반대예요. 뭐냐면 아주 백주대낮에 너무나 화창한 유럽의 날씨인데 거기서 온갖 살인 사건과 온갖 무서운 공포가 막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씨를 뭐 이제 정석적으로도 활용하고 반전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에서도 그동안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로 많이 쓰여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애월은 못 가보지만 그래도 힐링하는 차원에서 잔잔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로서는 작년에 개봉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애월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빠질 수 없는 그 애드립이 좋은 그 박철민이라는 한의사. 네. 한의사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을 연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애드립을 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재밌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영화로서 한번 보시면 올 여름 힐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주도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한의원에 환자가 안 온다고. 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에. 네. 제주도는 아무리 길어도 3, 4일은 다 보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네. 아주 제주도하고 애월을 작정하고 홍보하려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얘기가 아름다운 게 쭉 그 도막도막 있던 연속극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는 것처럼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걸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친구가 여자친구고 남자친구를 하면서 쟤네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끝까지 이제 쿨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작년쯤 보니까는 남심을 딱 잡았네요 이 영화. 그런가 봐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나는 네. 그러니까 이천이란 배우를 사실 만난 것 같아요. 음색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이천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남자 주인공 이천이니까. 이천이 진짜 느낌이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항상 우리가 네. 보고 싶게 만드는데 아니 저희 아들도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왜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교사를 하고 싶대요. 내가 매개체험에서 커피를 내리고 싶다니까요. 아 그러구나. 같이 봐야겠어요. 나는 사실은 이제 바다 느낌은 영종대교를 늘 드나들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바다 느낌은 뭐 영종도 바다도 느낌이 굉장히 저녁에 퇴근할 때 있죠. 거기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넘어올 때 보면 해 넘어가는 때는 이제 많이 오거든요. 최고의 아주 이뻐요. 감독님들이 좀 애월을 패러디해서 영종.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종. 영종이 그렇게 되면은 영화가 아주 그 작정하고 한라산 소주도 홍보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는. 그동안 영화에서 나오면 공항신이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연 배경으로 해서 애월처럼 멋지게 찍으면 자전거 소재로 해서 좋네. 정말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진짜 아름답고 예쁜 영화 잘 봤습니다. 나는 신철 씨가 솔직히 소개해준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 정말요? 그래요? 네. 전혀 예상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꼭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나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소개해준 라라랜드 3편을 봤거든요. 라라랜드에서 마지막에 그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그 재창작을 해서 지금 노래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각각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 거기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브랜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진짜 그렇네. 예, 거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지금 우리 그 추계대 작곡가 4학년 그 졸업생이 그걸 지금 작곡하고 있어요. 가져가셨구나. 와, 그래요. 신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네. 그래도 이제 영종도 진짜 동네 사람들 동네 얘기 좀 이제 깊이 소소한 얘기지만 들어가 볼까요? 네. 김선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만카페 소식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건 꼭 가져올 수밖에 없는 소식이 있었어요. 선물을 어디까지 받아보셨나요? 자녀에게 받는 선물. 자랑을 하신 거예요. 생일 선물이라고 전 재산을.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전 재산을 선물해 준 거예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행복 고품 영맘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조회수 1365를 달리고 있고요. 댓글이 39개나 달렸어요. 네. 일단 제목이 생일이라고 전 재산을이니까 전 재산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잖아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사랑해요가 이제 A4 용지에 쓰여져 있고요. 그게 막 접혔고 그 안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돈은 액수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내용부터 읽어드리면 울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전재산을 털며 짧고 굵은 손글씨를 써주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이제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뭐 행복하시겠어요. 기특하네요. 너무나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아드님이 초고금리 예금 통장 하나 개설하셨네요. 네, 정확한 댓글이죠. 이제 그러네.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앞으로 베풀어 줄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들 몇 살이에요? 이제 아직 안 그게 저도 됐어요?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댓글 39개를 막 봤어요. 한 30살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글씨로 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치예요. 저학년. 네. 그때 어떤 엄마가 이제 댓글에다 자기도 선물 받은 거를 자랑을 하는 거죠. 축하드려요. 저는 500원짜리 도금 반지 선물 받았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네, 반지.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어요. 다들 이제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제 그런 감동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 자녀를 키우는. 자, 그래서 액수는 이제 초록색 3장에 1,000원짜리 2장. 초록색이 맞네. 만원짜리 10,000원짜리 취급 안 하시죠? 요즘에 5만 원짜리는 아니고. 네. 그럼 많죠. 근데 많죠. 애한테는 굉장히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엄청 큰 큰 돈이네. 재산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받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가 고갈됐어요. 라는 제목을 올리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드라마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못다기 영파님께서 올리셨는데 이것도 이틀 전에 올린 글인데 조회수 1139회고 댓글이 40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리신 글은 아주 간단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넷플릭스와 살다 보니 볼 게 없네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 추천해 주실 분 했어요. 근데 저는 더 황당하게 고갈됐어요. 어떻게 고갈됐어요?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많이 보셨다는 봤거든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더 이상 다 그 안에서 봤거든요. 볼 게 아니 막 없다는 문것도 거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따지는 이제 거예요 지금. 근데 못하기 영 파세요. 파들이 볼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안에 이제 애들 것도 많고 애들 거 다 안 보실 거고 여자들 거 감성 있는 거 안 보실 거고 하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자기가 인생 드라마를 하나씩 걸어주신 거죠. 뭐 그 중에 나왔던 게 78 동백 우미님은 나의 아저씨.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정말 그거 하나 볼 거 있다. 네, 그거 보세요. 그다음에 뷰티 인사이드. 저는 이걸 안 봐가지고 드라마를 하여튼.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게 시리즈인가 다 봐요. 봤지. 저는 못 봤어요. 본방으로. 그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지금 하고 있지. 네, 그거 영화인데. 다들 저는 영화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드라마예요. 아니 제가 사이코. 그다음에 응칠이 응팔이 뭐 이런 거 다 안 보셨어요? 다 봤죠요. 미스터 션샤인도 나왔어요. 고갈될 만하네요. 네, 나 보세요. 고갈되는구나. 나 본방으로 동백꽃 필 무렵 나왔고요. 비밀의 숲 종이의 집 뭐 이렇게 많네요. 한국 드라마. 그 연속극이에요? 네. 엄청 다 양질의. TV에서 나왔던? 다 양질의 작가가 네. 쓴. 자, 좋은 지금 작품이야. 불러주는 것 중에 몇 개나 보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하나도 안 부부의 세계, 하나도 없는데? 사랑의 불시착, 그거 안 봤어. 킹덤, 사랑의 열차 봄꽃, 박남정. 미생. 현빈. 자, 또 뭐 있어요? 눈이 부시게. 그거 봤지. 저 하나 추천드릴 거 진짜 있어요. 좋은 것만 다 올려주셨네. 넷플릭스가 있나 모르겠는데 60일 지정생존자 지진이. 대통령. 네, 맞아요. 그거는 외국계 원작이 있잖아. 아, 있어요? 그건 드라마예요, 영화 아니고? 드라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를 서로 주고받으신 그런. 난 내 멋대로 일이 해라 있습니다. 요즘에 보고 있어요. 양동근 옛날 쪽이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어야 하는 시기에 그리고 딱 휴가 기간에 또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코로나 때 집에 있었고 휴가 기간 때 또 집에 있고 지금 집에 있구나. 넷플릭스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에어를 네. 보세요. 1,200원. 에어. 아, 네. 자, 그리고 주부님들께 묻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조회수가 2611. 근데 댓글 86.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댓글이 거의 86개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용을 봤더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여자들에게는 핫 이슈인 건이에요.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름이들 영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전업주부님들 화장실 청소는 혼자만 하시나요? 남편분들 도와주시는 자상한 분 있으신가요? 그런 안 돼. 분들 진심 부럽습니다. 시집 오기 전 저희 집은 아버지가 다 하셔서 그 노고를 몰랐는데 남편 집은 시어머니가 다 하셨다 해서 도움 주는 일이 없으니 정말 슬프네요. 네. 매번 청소할 때마다 느끼지만 락스 냄새에 취해 일찍 하직할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가끔 도와줄 것 같은데 이젠 전업이라고 흑 슬퍼요. 안 도와주시는 영파님들 가끔씩들 좀 도와주세요. 아님 청소 이쁘게 하느라 고생했다 등등 이쁜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운이 난답니다. 네, 아유, 참 예쁘게도 네. 썼지만 네. 할 말은 좀 있다. 그쵸, 할 말이 너무 왜 많죠. 꼭 자기 자,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 이제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한다. 나안 해. 내가 한다. 전담. 아, 전담. 그러면 한다 전담이시고 전담은 아니고 거의 많이 하신다. 네. 아니 수시로. 수시로 하신다. 가끔 한다. 가끔 정말? 음. 그럼 한 달에 한 번? 두 번? 네. 두번 정도. 두 번 정도. 네. 우리는 4인 가족이 정확히 4번 나눠 해요. 아, 그러세요? 오. 화장실 그런 두 개잖아. 보통 그러니까 집에. 요거는 딸들이 하고 요거는 우리가 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업주부든 아니면 그냥 맞벌이든 사실은 그동안은 집안일이 이게 여자들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게 동감이 돼요. 화장실 청소를 남편들이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근데 꼭 여름엔 더 편하고 그래서. 그치. 락스 때문에 또 그렇고. 저는 빨래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빨래를 손빨래를 하시니까. 네, 그렇구나. 거기 뭐 할 말이 없네요. 좀 특이한 사례고. 네. 아닌가? 주부시죠. 주부죠. 네, 그죠? 주부시죠. 남자 주부. 네. 응. 근데 여기 86개나 달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 한마디씩 하시는 거죠.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줘 해야 되는 거네. 네. 음. 그래서 저도 맞벌이였다가 전업주부였다 이게 계속 번갈아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 화장실 청소를 남편한테 진작에 줬어요. 초반에 이제 애도 많다 보니 건살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 청소 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하다가 나중에는 안 했어요. 자꾸 하니까 또 안 하는 줄 알고 안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화장실 상태가. 그렇지만 그냥 둬요? 그냥 둬요. 뭐 어쩌겠어요. 아쉬우면 쉬울 거예요. 네, 아쉬우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준 높은 화장실은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부러 한다기보다도 샤워하면서 이렇게 쫙 하면 그렇게 아니, 뭐, 해주시면 그래요. 되겠네요. 우리가 비족이 아니니까 화장실 수준 높게 유지할 필요는 그건 없죠. 네. 샤워하면서 어차피 피눈물도 튀었고 네. 응. 찬물로 쫙 하면 그러니까는 돼요. 그거 싹 그죠. 씻어주고 굳이 뭐 내가 화장실 청소했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나오면은 깨끗해지는데 그러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한테 참 공감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 남편들도 사실 되게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샤워하고 나와서 출근하기 바쁘니까 또 밤에 늦게 퇴근하시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밤에 늦게 퇴근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으면 진짜 너무 내일을 나눠달라고 하기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 밖에 나와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냥 집에서 뭐 그냥 가만히 쉬게 냅둬주는 맞아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근데 일이에요. 이제 또 욕심이 쾌적하길 바라죠. 그죠. 힘든데 힘든 만큼 쾌적하길 바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업주부랑 남편이랑 가끔 하루를 바꿔서 생활하는 거지. 서로를 알 수 있게. 가능하냐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콜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좀 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쌓이면 그 부부간의 사이가 이제 점점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사소한 건데 화장실 청소 같은 사소하지만 큰 거죠. 네.
아까 드라마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게 제가 서울의 달인가 하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분이 왜 이제 카페 하는 그기 아줌마하고 결혼한 선생님 있잖아요. 뭐 드라마 이름은 얘기하는 거야? 몰라. 네. 근데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방학이면 좋아하는데 선생님들도 방학을 좋아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 얘기가 그거야. 선생님들이 방학 안 하면 아마 그만둘 사람 많을 거라고. 네. 하여튼 근데 그 서울의 달 시절을 생각하면 전 국민이 봤던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50% 넘게 봤던 드라마들. 맞아. 사랑이 뭐길래 아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대발이 나온 게 뭐였지? 그게 사랑이 네. 근데 그런 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문화 공통의 문화를 생각하면 저희 애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얘네 둘이 엄마 되게 좋겠다 이러는 거였어. 뭐가 좋아 했더니 응칠이를 보면 다 같이 듣는 노래가 있다는 그치. 거예요. 그 시대를 풍미한. 근데 자기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 다 같이 듣는 노래가 그 시대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듣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는 있는 것 같아. 아이유가 있잖아. 그랬더니 그것도 아이유가 직접 부른 노래는 다 같이 모른다는 거죠. 리메이크한 것만 알지. 그래서 살짝 옛날에 다 같이 들었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나 가게 앞에서 다 같이 음악을 공유했던 맞아. 네, 그런 문화가 살짝 그립긴 하더라고요. 네, 김선희 씨 네. 영만 카페. 영만 카페는 항상 그 재미있는 게 넘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중에서 진짜 뭐 이게 두세 개 재미있는 얘기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저 근데 그게 전 가입을 못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잘 골라오고 맛깔나게 잘 풀어요. 네, 2020년 8월 영종도 브리핑 2부까지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